네. 정규 분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 이거 내용이 좀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이걸로 우리가 계산할 것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좀, 뭐 언제나 유의 깊게 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뭐냐? 표준이라는 것은 뭐 영어로 스탠다드라고 하잖아요.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에요. 그러니까 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 그러니까 표준 편차도 1이겠죠. 요런 형태로 항상 쓰는 걸 좀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쓰지 마시고 요 형태를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다라고 합니다. 여기 공식 있네요. 자, 근데 뭐 공식은 그냥 개나 줘버리시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확률 변수가 x가 아니라 z로 바뀝니다. z로 쓸 거예요. 이게 표준 정규 분포를 일컫는 말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자, 표준 정규 분포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x축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그림은 똑같아요. 요렇게 정규 분포 곡선처럼 그려는 지는데 여기 가운데 평균값이 무조건 0인 거예요. 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니까 요거는 균등하게 언제나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정규 분포만 해도 될 거를 왜 표준 정규 분포를 배우는가? 그 의문이 있다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A 고등학교의 수학 점수가 정규 분포가 뭔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60, 뭐 5의 제곱이다. 그럼 뭐 어떤 뭐 아까 그 못 대먹은 공식이 있었죠? 그 공식에 의해서 막 예를 들어서 60, 5의 제곱을 뭐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B 고등학교는 정규 분포가 65점이고 뭐 여기 표준편에서 7이래요. 그럼 65를 우뚝 솟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려진다. 근데 또 어떤 고등학교는 C고등학교는 평균이 50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의 제곱이래. 그러면 자, 보세요. 다 제각기 만들어져 있는 정규 분포니까 이게 지금 제각기 그려져 있으니까 헷갈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야, 그냥 요거를 한 방에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요 표준 정규 분포로 통일하자.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우리 센티미터, 미터 이렇게 쓰는데 또 어디 못 대먹는 나라 하나 있잖아요. 예, 인치 뭐 그런 거 쓰는 나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센티미터 쓰고 있는데 여기는 뭐 인치 쓰고 있고 뭐 킬로 뭐 마일 쓰고 그런 단위를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일을 시켜야 내가 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좀 쉽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참고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지금 이제 곡선을 기준으로 1번부터 한번 넌지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지금 요거는 확률 변수 Z예요.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 전체 넓이는 1이에요. 근데 1인데 반으로 나눈 거야. 1의 절반이 얼마예요? 0.5죠. 그래서 0.5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번은 뭐 괜찮죠? 그럼 2번 볼까요? 2번은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의 넓이는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0부터 a까지 여기의 넓이와 여기의 넓이는 대칭이라는 거예요. 가령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와 0부터 1까지의 넓이는 똑같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넓이가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도 이해가 되셨다는 걸로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럼 세 번째 볼까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세 번째는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해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이거는 뭐 값진 것도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0부터 B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넓이를 구한 거에서 여기 0부터 A까지 이 부분을 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부터 B까지의 전체 넓이가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0부터 A까지의 넓이를 뺀다. 요 부분을 빼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호로록 하고 지워버리면은 A부터 B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너무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다 지우고 그려볼게요. 자, 4번 보시죠. 4번은요. 정규 보곡선을 그려놓고 자, Z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A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아까는 A부터 B까지가 딱 범위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얘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가는 건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라고 하면은 자, 우리 첫 번째 때 배웠던 거 1번에서 배운 거 이거 반으로 나누면 여기 0.5, 0.5 반띵이라 했죠? 이 0.5에서 이 빨간색 부분을 구하고 싶으면 빨간색을 제외한 요 부분을 지우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확률 0부터 A까지죠? 요거를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부터 A까지의 범위를 뺀다. 그리고 왜 0.5였냐면은 첫 번째 때 절반은 제가 0.5라 했었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5번 볼게요. 5번은 A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는 요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A가 일단 양수인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 구간은 얼마예요? 0.5였고요. 절반이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더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5번 내용이었던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6번 볼까요? 6번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다시 그려볼게요. 혹시 선생님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음수야. 그럼 여기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하면은 아까 4번 풀었던 느낌 기억하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0.5였는데 여기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를 빼면 돼요. 빼면 되는데 지금 102 쪽에 있는 표준정규 분포표라고 나와 있는데 이 표준정규 분포표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 뭐 이따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에는 음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선생님 여기 음수인데 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넓이는 안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우리 2번 보셨죠? 어디랑 똑같다? 대칭이니까 0부터 1까지의 넓이랑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거 잠깐 한번 언급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6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은요. 마이너스 A부터 B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수록 못 그리고 있네요. 자, 여기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요거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자, 여기의 구간과 여기의 구간을 더해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라고 했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뭐랑 똑같다? 0부터 a까지의 넓이와 똑같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와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칭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은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스무스하게 넓이를 더해주시면 된다. 이해되셨죠? 표준 정규 분포표는요, 뭐 외우실 필요도 없는 거고,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거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는 연습, 요 그리는 연습이 좀 필요하시다라는 거는 좀 기억해 둘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정규 분포의 표준화라고 나와 있어요. 표준화.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시키는 거를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근데 왜 바꿔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개판인 정규 분포를 하나로 통일시키겠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자료와 저 자료를 다 제각기 다 따로 다 구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요걸 표준 정규 분포로 통일시키면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논의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를 표준화를 시키는 방법은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정규 분포가 있어요. 자, 여긴 평균이고요. 요거는 표준 편차제곱. 근데 요게 요걸 따라간대요. 외우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 확률 변수 x가 z로 바뀌는데 이 안에 뭔가 조작을 했어요. 그쵸? x-m 그러니까 자 x-m에다가 요거 시그마를 나누면 아 이건 z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외우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서요. 저는 그냥 요거를 줄임말로 빼평 나표라고 설명드릴 거예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확률 변수 x 있죠? 그 x에 빼기 평균. 그러니까 원래 확률 변수 x 있었죠? 여기 빼기 평균. 자, 여기 나는 뭐겠어요? 나누기 표준 편차. 나누기니까 분수죠? 이렇게 바꾸면은 z로 바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빼평 나표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표준화 바꾸는 게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원래 정규분포 x가 있었어요. 빼평 나표 이게 z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확률 변수 x 빼기 평균 빼평 나누기 표준 편차가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표준화라고 하는 거고 이 표준화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산할 때 쓰셔야 될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A부터 B까지라고 했는데 얘를 표준화를 시키고 싶어. 그러면 모두 다 빼평 나표로 간다. 자, A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빼평 나표. B 빼기 빼평 나표. 근데 우리 요거는 Z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요거는 자, 표준 정규 분포로 휘리릭 바뀌었습니다. 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빼평나표로 바꾸는 과정,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 자, 시행 횟수
요게 1회 성공 뭐 확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규분포 평균 그 다음에 시그마 최고 요거예요. 얘네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얘네들 사이에 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은 드는데요.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라간다라는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n값이 충분히 크면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 확률과 통계 문제에서는 그냥 다 충분히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뭐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시고요. 네,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데 잠깐만요. 얘가 뭐더라?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기 이항분포 있죠? 요거의 평균, 확률 변수의 평균 어떻게 구했어요? np 둘이 곱하면 됐었죠? 분산 뭐였어요? npq였어요. 자, 표준 편차는요? 분산의 루트니까 루트 npq라고 배웠었죠. This is 요게 평균 m으로 썼죠. 자, 요게 뭐냐? 표준 편차 시그마였죠. 그러면 요거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어떻게 쓰냐면 평균이 요거랑 같으니까 np. 자, 그리고 표준 편차 제곱이라 했어요. 자, 정규 분포는 평균 콤마 표준 편차 제곱이라 했어요. 분산이라 쓰지 마세요. 나중에 헷갈려요. 표준 편차 제곱이니까 자, 루트 npq의 제곱 요렇게 쓴다는 겁니다. 여기 책에서는 그냥 요렇게 써놨는데요. 요 방식으로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시가 뭐냐면 여러분들 확률 변수가 100, 10분의 1이래. 신횟수가 100번이니까 충분히 크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이건 왜 그렇게 따라가는 건가요? 라고 하면 제가 한번 지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우리 그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수의 법칙으로 이 숫자들을 늘리게 되면은 이게 매끈한 곡선, 정규분포 곡선으로 그려집니다. 라는 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 평균 구해볼게요. 곱하면 10이고요. 분산 100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9였죠. 자, npq였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9가 되겠고요. 시그마는 루트 때리면 되니까 요건 3이겠네. 그럼 요게 정규분포. 정규분포가 평균이랑 표준편차 제곱을 했으니까 10,3의 제곱으로 정규분포가 바뀐 거야.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얘는 지금 확률 변수 x인데 전설의 표준화 빼 평 얘가 평균이죠. 나누기 표준 편차 요렇게 표준 정규 분포로도 바꿀 수가 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 그리고 바꾸는 방법 표준화 그 다음에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관련된 교과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뭐 뒤에 페이지를 그냥 넘겨버리기는 좀 그래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0.5 0부터 0.5까지의 넓이가 요거라는 거예요. 0부터 1까지가 요거고요. 1.5는 요거고 2는 0부터 2까지는 요거 요런 식으로 정규분포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제가 여기 그냥 다 풀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그림을 좀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해설지나 그런 데는 요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으니까 안 그려도 되나 보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0.5부터 2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0.5부터 2까지 요 빨간색의 넓이가 뭐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0부터
이까지 요 넓이에서 0부터 0.5를 빼면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되냐면 0부터 2까지의 넓이에서 0부터 0.5의 넓이를 빼면 되겠구나. 그럼 0부터 2까지가 여기 0.4772가 있죠. 그 다음에 0부터 0.5는 0.1915가 있죠. 이걸 빼라는 얘기예요. 뺄 수 있죠? (0.2857) 이렇게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417번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z가 2보다 크거나 같다 했어요. 그럼 여기 2를 기준으로 여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끝없이 쭉 이어지는 거니까 절반에서 절반체가 얼마라 했죠? 0.5라 했죠? 여기서 0부터 2까지 해당하는 넓이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5에서 0.4772를 뺄 거예요. 2까지의 넓이가 요거니까요.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빌려요. 그럼 8, 2, 2, 0. 그러면 0.0228. 요렇게 답이 된다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418번 보죠. z가 1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를 지우고 다시 그려볼게요. 자,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확연히 보이시죠? 요게 절반이야. 0.5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부터 1까지니까 0서부터 1에 해당하는 넓이는 얼마라 써 있어요? 0.3413. 그러니까 0부터 1까지를 더하면 된다. 혹시 푸시면서 왜 소수가 계속 나오죠? 라고 하면요. 확률의 총합은 1이에요. 1보다 작은 숫자들이에요. 마이너스는 당연히 안 되겠고요. 자, 그럼 0.5랑 0.3413 더하면 0.8413. 다가 같은 답을 구할 수가 있다. 됐죠? 그러면 자, z가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대요. 항상 평균은 1이에요. 마이너스 1.5가 당연히 왼쪽에 있겠죠. 얘보다 작거나 같은 요 구간을 구해달래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던 내용이 그거예요. 아,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1.5 없잖아요. 다 플러스인데 그쵸.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대칭이라고. 요 보라색과 요 빨간색의 넓이가 똑같은 거야. 사실상 이거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구하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절반에서 1.5 부분을 빼면 되겠죠. 그럼 0.5에서 1.5에 해당하는 부분 빼면 되니까 1.5는 0.433이네요. 그러면 0.0668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420번 볼까요? 계속 지워야겠네요. 자, 420번 보시면요. 마이너스 0.5부터 0.5까지예요. 마이너스 0.5부터 0.5까지 요 구간을 구해달라는 건데요.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 0.5부터 0.5까지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여기의 구간과 여기의 구간이 대칭이에요.
대칭이라는 건 결국 넓이가 똑같다는 의미죠.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지금 이거는 마이너스 0.5에서 0까지는 없어요. 지금 여기는 0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차피 0부터 0.5까지의 넓이에 짝짝이니까 2배구나. 요거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2 곱하기 0부터 0.5까지가 뭐라 써 있어요? 0.1915죠. 그러면 곱하면 되죠. 그러면 0.383 0인데 뭐 0은 안 써도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럼 421번은요. 마이너스 0.5보다 크거나 같다 했죠. 자, 그럼 여기는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0.5 여기가 마이너스 0.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니까 좀 직관적으로 이해되시죠? 야, 그럼 여기는 절반이네. 0.5고요.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 이거는 아까 구할 수 없다 했는데? 근데 이게 뭐랑 똑같다? 0부터 0.5까지의 넓이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은 이거를 이렇게 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바로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0.5에서 0.1915를 더하니까 0.6915라는 넓이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문제가 있긴 한데 요거 지금 다 풀어드리기는 좀 제가 좀 시간을 좀 오버한 것 같아가지고요. 422번이랑요 424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아까 여기서 그냥 확률 뭐 이런 것만 구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를 알아요. 근데 이 Z의 값이 얼만지를 알아내라 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아이디어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그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그려놓고요. 자, 첫 번째 요거 A보다 작거나 같다가 0.977이래요. 그럼 상식적으로 A의 위치가 여기 있겠어요? 여기에 A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지. 왜? 확률은 절반을 넘는데 0.5를 넘어버리니까 여기 있겠지. 요 정도의 센스는 좀 갖고 가시고요. 자, 그럼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 그림인데 여기는 절반이니까 0.5인 거 알았어요. 그럼 0.977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의 넓이는 0.4772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오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0.4772에 해당하는 거. 여기가 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424번도 볼까요? 424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를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야. 대칭이야. 그 넓이가 0.8664라고 하면 야 어차피 이거 반으로 나누면 얘 0.4332 얘도 0.4332겠구나. 그럼 이거 거꾸로 한번 찾아보세요. 0.4332에 해당하는 게 얼마였더라? 1.5였다. 요렇게 풀어나가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예. 뭐 423이랑 425는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정규분포 표준화라고 했는데 표준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억하세요? 빼평나표.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편차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확률 변수 X라고 써 있는데 새로운 확률 변수 Z로 변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평나표. 그러면 빼평나표. 4 아니다. 2예요. 요렇게. 그럼 427번은 뭐 빼평나표 이렇게 하시면 망해요. 9는 3의 제곱이었어요. 그래서 9가 아니라 3이다잉. 요렇게 계산하시라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러면 428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라간대요. 자, 캐치하세요. 평균 8, 표준 편차 4예요. 근데 표준화하래. 그럼 아까 확률 변수를 z로 바꿔 빼평 나표로 바뀌는 거야. 지금 이게 표준화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푸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요거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야. 4부터 14. 그러니까 4부터 14를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해달라는 건데 그거를 구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표준화. 빼평나표. 그러니까 4부터 14까지라고 했는데 요거를 자 평균 8, 표준 편차 4였어요. 빼평나표. 자 x는 z로 바뀌는 그러니까 요식인데 그냥 z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빼평나표. 그러면 이 계산의 결과는 4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1.5네요. 우리는 요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앞에서 배웠죠. 여기 보십니까? 우리 여기서 다 있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라고 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1. 1.5. 그러면 마이너스부터 0까지는 여기 없는데 결국은 0부터 1까지 요거를 구하라는 거구나. 요거 0.3414. 그 다음에 0부터 1.5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 0.4332가 있죠. 얘네들이 더하라는 의미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면 0.7745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431번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교훈은 제가 뭐라 했어요?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 요거를 빼평나표. 그러니까 바꿀 수 있냐? 요것도 가능하다. 그 내용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431번에서 지금 이항분포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표준 정규분포거든. 단계가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정규분포로 지금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럼 빨리 이거 바꿔볼까요? 자, 평균 구할게요. 162에다가 3분의 1 곱하니까 3, 5, 15, 3, 42. 54예요. 얘가 평균이에요. 자, 162에다가 3분의 1 곱하고 3분의 2 곱하면 얘가 54였죠? 36. 얘가 분산이에요. 그럼 표준 편차는 6의 제곱이니까 6이겠죠? 그러면 정규 분포는 54,6의 제곱. 요렇게 바뀌어 놓은 거예요. 혹시 필요 없어요, 이거는. 네. 이거 가지고 확률 변수 Z로 표준화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전설의 공식 뭐죠? 빼평. 얘가 평균. 나표. 요렇게 바뀐 거. 요걸 얘기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문제. 요거 구해달라 했죠.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해달라 했으니까 요것도 그 전설의 공식. 빼평나표. 빼평나표. 예, 얘가 원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Z로 쓸게요. 그 다음에 60 빼평나표. 그러면 6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 여기는 6분의 6이니까 1이겠죠? 그럼 요것도 그림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의 넓이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요 사실 음수가 없지만 여기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0.4772. 자,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요 여기 잘 나와 있죠. 0.3413.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의 넓이를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더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해요? 귀찮은데? 귀찮아도 여러분들이 할 줄을 아셔야겠죠. 자, 계산하면 0.8185라는 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이항분포랑 정규분포까지 이렇게 다 표준 정규분포, 표준화,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를 아시게 되었는데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제나 수능, 내신 그쪽에서 좀 많이 나오는 스테디셀러예요. 요 부분은 좀 꼭
직접 그려가시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유형 문제로 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